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심판이나 소송 등 판례를 통해서 증여로 간주돼서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 즉 위험한 거래나 혹시 증여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된 내용이고요. 행정법원에서 2015년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기각됐습니다. 내용 제목을 보면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추징의 기본적인 원인은 조세회피 목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선의로 일부 부수적인 뭐 절세가 있었다면 이렇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지 않는데 아예 처음에 의도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했는지가 사실은 판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 없었다 이걸 판정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면 그러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어디 증명해 봐라 이렇게 명의자한테 얘기한 겁니다. 차명계좌니까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명의자가 요거 얘기하는 거는 실질 소유는 나는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실질 소유자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나는 사실 잘 모른다. 빌려주기만 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 판결 내용은 결국은 기각됐는데 기각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입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조세피 목적이 없었다는 거를 본인들이 주장만 했지 실질적으로 입증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명의자 자신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그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조세회피를 했다면 둘 다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네, 판결이 기각으로 결정이 난 것만 보시더라도 보면 입증이 안 되는 거였죠. 입증이 불가능한 호소만 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입증 책임은 명의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 어차피 명의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니까요.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봐라 이런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였고요. 또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 공범이란 뜻입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그걸 활용한 사람이나 처분 경위를 보니까 부동산 등 급격한 자산 증가,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자금하고 해서 자산이 133억이 증가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데 하고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해봤더니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해봤더니 명의신탁을 해서 주식을 거래한 계좌가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게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자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돈을 벌어서 다시 원래 실제 소유자한테 돈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거도 없이 자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여러 가지 조세회피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보니까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가 누락되거나 당연히 과소신고가 됐겠죠. 그래서 명의신탁자에게 이거 억울한 사람이죠.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증여세를 추징한 겁니다. 그리고 신탁자, 실질적인 소유주한테 돈 실제로 돈 번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연대납세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안 내면 신탁자의 재산까지 같이 압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추징 내용을 보면 약 9억 5천만 원을 추징했는데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을 합쳐서 9억 5천만 원. 세금이 거의 10억 가까이면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명의수탁자,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 B하고 C에게 증여세를 결정 구제하고 명의를 빌려가서 쓴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람, 결국 실질적인 소유자 A죠. A한테는 납세 의무자로 연대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A가 실질적인 소유주를 하더라도 이 명의는 B, C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증여세를 부과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한 사람, 실질적인 소유자한테는 납세 의무를 같이 지어준 겁니다. 다 같이 A, B, C가 같이 이제 납세를 해야 되겠죠. 원고들이 왜 소송을 걸었냐? 그러면 이게 조세 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무슨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명의신탁 거래의 목적이 경영권 방어와 주가 안정에 있었지 조세의 피목적은 아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일부 경감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소한 조세 차질이 발생한 정도에 불과하지 않냐 이렇게 항변을 한 거죠. 그렇지만 판례에서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정말 이렇게 사소한 정도의 작은 금액의 어떤 부수적인 이득이었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 그렇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이런 자산 증가가 있었고 이렇게 큰 금액의 추징세액이 나올 정도면은 이게 그 사소한 조세 차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명의신탁 계좌 거래를 통해서 대지주 요건을 회피하고 그러니까 다 분산시켜서 대지주였으면 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이게 피할 수가 없었을 텐데 실제로 분산을 시켜서 대지주 요건을 회피했고 또 차명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 차익이 수십억이나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셋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도 분산돼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추징을 한 건데 항변을 하니 그러면 조세의 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을 해봐라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속칭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이걸 기각시킨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사례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서 과점주주를 벗어나고 그러니까 50%를 초과하는 지분율에서 그 이하로 떨어진 거겠죠. 그래서 2차 납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거고 그를 통해서 조세 비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기각이 됐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거 보면 억울하셔서 아직 승복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목은 조세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 요지를 보면 명의신탁으로 인해서 국세 체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체납인 경우에 법인의 과점주주가 이차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 지분율을 떨어뜨리니까 과점주주에서도 벗어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차납세 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됐다. 등등 조세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처분 경위를 보면 체납세액이 한 17억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식 이동을 해서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했는데 중간에 또 유상증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식 거래를 조사를 해봤더니 명의신탁이더라. 명의신탁으로 추정되면 그러면 증여세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원고들이 항변을 한 게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나는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주주가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또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대가로 주식을 이전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법인이 임직원들한테 줄 대여금이라든지 내지는 임금채권이라든지 임원들이 법인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대신 주식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문제인 거지 이게 조세피 세금을 안 내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약 8억 5천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한 겁니다. 당연히 추징할 때는
이 가산세가 포함이 됩니다. 과소신고든 아니면 무신고든 거기에 해당하는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지연 이자도 포함해서 하겠죠. 판결 내용을 보면 만약에 도용당했다고 한다면 이를 어디 입증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면 뭐 여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인감증명서 주면 되겠습니까? 보니까 그 첨부 서류에 인감증명서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주식 이동하면서. 근데 뭐 어떻게 명의 도용당했다고 할 수가 없죠. 본인이 아니면은 인감증명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인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 그러니까 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아마 이 형식적으로 주식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서로 제기를 해서 막 흔적을 좀 남긴 모양입니다. 근데 이도 일단 지방국세청이 주식 변동 서면 확인을 실시한 이후에 이런 액션들을 흔적을 남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유가 없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마지막 부분에 몇 가지 키워드를 같이 보시면서 시사점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 이 조세 회피가 제일 큰 이유입니다. 명의신탁을 해도 사실 뭐 크게 뭐 세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뭐 경영권 방어 이런 거라면 이렇게 그 추징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의신탁을 통해서 부당하게 세금이 감소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가 추징될 겁니다. 그래서 조세 피해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또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통상인이라면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여기 보면 실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명의도용을 했다는 것도 입증을 또 제대로 안 되고요. 또 양도담보 받을 돈이 있어서 대신 주식으로 받았다, 이것도 사실은 실제 내용상에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더욱이나 이제 국세청에서 보기에 괘씸한 거는 체납세액이 무려 17억이나 있는데 이렇게 과점주주가 이차납세 의무를 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주주거든요. 실질 소유주가. 그런데 주식을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분산해서 본인이 과점주주에서 벗어나서 이런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 의무까지 면하게 됐다. 이 뭐 괘씸죄가 이거 뭐 2배로 가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단순한 명의 도용보다는 뭐 체납, 뭐 과점주주가 벗어난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주식 거래를 불러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니까 결국은 주식이 조사가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8억 5천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는 얘기는 이 증여 가액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겠죠.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사점을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절세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조세 피가 아니라는 어떤 입증 책임, 좀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후 관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절세 행위를 하셨다. 그렇다면 과연 세무조사 시에 내가 입증할 수 있느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판단의 핵심은 조세 회피입니다. 그 판단은 국세청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또 명의신탁, 조세 회피, 이차납세 의무 이런 것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엉성한 실행 흔적을 꼭 남기기 마련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절세라면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뭐 급격한 자산 변동, 급박한 이동, 국세청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게 좀 정당하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과 또 정당한 이유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렇게 체납 이후에 뭐 조세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 그래서 납세 의무를 면했다, 체납 이후에 만약에 주식 이동을 했다, 이런 건 묘수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상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 설계를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세무 기준을 한번 정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런 안이한 판단과 실행, 추징할 때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이게 가산세가
다시 말씀드리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에 더해서 매년 약 9%의 매년 납부지원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오니까 몇 년 지나서 만약에 증여세가 추징된다 그러면 몇십 프로는 기본으로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거 감안하셔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확신이 들지 않으시면 꼭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네, 절세의 핵심은 안전 설계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안전한 절세 전략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